자, 이제 랜드로이드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 어제 이제 머리통과 그리고 몸통을 이제 간단하게 꺼내가지고 배치하는 거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얼굴도 옆쪽에서 보고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쓸 겁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하고요. 이거를 정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는 거를 동시에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거를 인스턴스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얘를 회전시켜줍니다. 90도를 회전시켜주고요. 그럼 이렇게 꺾였죠. 그럼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얘를 버텍스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여기 요게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얘가 지금 Alt X가 눌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잘 안 보일 건데,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온 다음에 1번을 누르고 다 선택하고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인스턴스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참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메쉬와 여기 있는 메쉬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란 여기 있는 것을 편집할 경우 여기 있는 것이 같이 편집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머리 위를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옆에서 보고요. 이거를 여기서 보고 여기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눌러주고요. 이거를 쭉 이렇게 쭉 끌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간격이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버텍스로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하고 움직이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간격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일단 요거 배치를 다 끝내주고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머리통 안쪽을 굳이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한데요. 일단 머리통 볼륨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는 저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냥 빨리 그냥 가로폭을 맞추려면 메이크 플래너 여기 있거든요. 메이크 플래너 Z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는 뭐 엣지를 선택해 가지고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각도에서 Y축을 잡고 서서히 맞춰주면 이렇게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는 좀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았으면 좋겠고 이게 급격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꺾이는 것보다 서서하게 꺾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천천히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시고 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반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틀어진 거는 좌우가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뭐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선택한 다음에 이제 옆에는 맞췄으니까 중앙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르죠? 스플릿으로. 그 다음에 5번 선택해서 반쪽 날리고 시메트리 해주고요. 이렇게. 그럼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1번 누르고 쇼 엔드 리절트 눌러줘서 여기가 다 보이게 만든 다음에 1번 누르고 요거를 조금 당겨가지고 좌우 위치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세요. 너무 벌리시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맞추시면 됩니다. 적당히 맞죠? 이렇게 조금 맞추고 얼굴을 생각하면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쪽이 살짝 더 커지도록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 이렇게 놓고 Shift 누르고 아이고 자 Shift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인스턴스로 놓고 다시 각도를 90도로 맞춰주면 맞죠? 아이고 5도 더 틀어졌다.
됐죠. 됐죠. 예. 얼굴은 뭐 적당히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아, 나는 여기랑 이 뒤쪽이랑 여기 중간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간격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간격을 수동으로 맞추면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간격 맞추실 때는 어떤 기능을 쓰시면 되냐면, 여기 상단에 모델링에 보시면 루프에 루프 툴이 있거든요. 이거를 띄운 다음에 루프 툴에서 여기 간격이라고 있어요.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게 간격이 맞습니다. 이게 일단 다 똑같이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봐야 되는데 살짝 옮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곡면에 맞도록 바꿔주시면 되고요. 일단 길이는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길이를 맞출 때 얘네가 이 길이를 맞추는 기준이 뭐냐면 요 끝 기준과 이 끝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가 여기 앞쪽과 똑같이 다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를 기준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부드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맞추겠다고 하면 조금 더 평평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면을 필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중앙이 안 맞네요. 아까는 그 저기 뭐지 루프툴 쓰다가 이게 좀 어긋났나봐요. 자 이걸 끊어가지고 끄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3번 선택하고 중앙 선택하고 X값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띄고 예, 됐죠. 저게 이제 근데 루프 툴이나 뭐 이런 거 쓰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길이나 각도를 얘가 옆쪽을 기준으로 쫙 맞춰버리기 때문에 이쪽에 끄트머리에서 왜곡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프 툴을 쓸 때 사용할 때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주의점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간격이 정확하게 맞게 다 똑바로 떨어지게 되려면 닫혀 있는 면, 그러니까 이게 뭐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중간에 연결을 해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메꿔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링이나 루프로 선택한 뒤에 루프 이 스페이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주의점은 뭐 그런 게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좀 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면이 평평해지잖아요. 그런 기능이 맥스에도 있습니다. 맥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를테면은 어 이거를 좀 그 기능을 써보려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는데요. 자, 얘는 지우고 우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다시 해주고요. 면이 제대로 펴진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면을 조금 늘린 다음에 좀 해볼게요. 자, 터보 스무스를 한 다음에 FFD를 넣고 컨트롤 이거 포인트를 넣고 여기서 이거를 조금 당겨 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뭐 위쪽도 조금 당겨 볼까. 이게 조금 당겨 보죠. 이렇게 쭉 당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겨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근데 지금 코가 너무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잠깐만요. 이거 합치기 전에 원본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얘는 카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쭉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거 너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 정도까지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완만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면을 선택한 다음 주변도 그로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릴렉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릴렉스를 눌러 주시면, 자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중간 값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선택된 애들끼리만 중간 값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소프트 셀렉션을 눌러줘가지고 주변까지 같이 선택이 되는 이 소프트 셀렉션을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릴렉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 지브러시에서 저거를 쓰셨을 때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 셀렉션의 간격을 조절하려고 한다면 맨 위에 8오프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간격, 그죠? 간격이고요. 그리고 엣지 간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엣지 디스턴스라고 해서 한 칸까지만 소프트 셀렉션이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6으로 돼 있으면은 값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6 이상 나가지 않아요. 가다 멈춰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링을 해주시면 원하는 모양에 맞도록 잘 고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면을 이렇게 많이 쓴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낸드로이드는 이 정도의 각 이상으로 면을 많이 쓰지 않으시길 바래요.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나중에 이제 덧붙여서 표현이 더 들어가게 될 건데, 면을 최대한 적게 써가지고 모델링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FFD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머리통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가 원래 좀 앞장구가 맞긴 한데 좀 너무 짱구인 것 같은데, 이게 낸드로이드 모델링 보면은 앞에가 완전히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머리가 완전 대두여가지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얼굴도 되게 평평해요,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완전 납작궁이에요. 이게 좀 왜 이상한가 했더니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머리가 작아지는구나. 여기랑 여기가 조금만 줄여야 되겠다. 너무 많이 줄였다. 예. 뭐 대충 된 거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버텍스 움직여가지고 모델링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텍스를 끌어 당겨가지고 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버텍스를 끈 바로 옆에 있는 그 와이어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요. 무조건 찌그러져요, 진짜. 이게 자기가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중앙을 맞출 때는 이를테면은 뭐 여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가 와이어가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만든다거나 뭐 이 정도 아니고서는 뭐 거의 그냥 안 건드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지금 좀 튀어나왔네요. 좋지 않네요.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끌어당겨가지고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내부에서 뭐 안 맞을 때는 뭐. 그래가지고 와이어의 흐름이 좋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냐면요. 별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와이어를 딱 보셨을 때 이게 와이어가 이를테면 이거 딱 보면은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한 바퀴 돌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쭉 이었을 때 한 방에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와이어는 좋은 와이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겠다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 막 면이 막 이런 식으로 몰려 있거나, 그죠?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3D라는 게 삼각형들이 모여가지고 그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와이어가 가장 좋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각각의 점들이 비슷비슷한 거리에 맞게 쫙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위쪽은 좁고 아래쪽이 넓은 와이어라고 보죠.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 와이어를 터보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맥스에서도 물론 이게 있습니다. 위에 프리폼에 보면은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브러시처럼 당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막 하다 보니까 그죠? 오랫동안 이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엣지가 몰리거나 버텍스가 몰리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엣지가 몰리거나 버텍스가 몰리는 현상을 풀기 위해 우리는 뭐래요? 그래서 1번 선택하고 소프트 셀렉션 눌러주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뭐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릴렉스 있다고 그랬죠? 릴렉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릴렉스를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여기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와 있다. 그죠? 그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온 거에 맞춰가지고 터보 스무스가 걸리고 그 이쪽으로 막 연결돼 가지고 다른 데로 막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삼각형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가 연결될 때 이를테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해야 될 때 여기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런 식의 연결을 하더라도 각 점과 점의 위치가 서로 동일하게 떨어져 있다면은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UV를 피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변형을 가하더라도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작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모형을 더 맞춰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매우 안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버텍스들끼리는 서로 동일한 그 위치를 맞추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서로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사실 안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는 있잖아요. 네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 엣지를 찍은 다음에 턴을 켜가지고 이 턴을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계 내에서 이게 가급적이면은 규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거를 맞추려면은 이게 점들끼리 적당히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여러분들이 랜드로이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런 거를 쓰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될 건데 이제 그때 저거를 유념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 됐으니까 팔다리 해보죠. 그리고 이제 머리 팔다리 다 되면은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다 연관되도록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몸도 됐고 머리도 됐고 실린더를 하나 꺼내가지고 요 옆에 배치할 건데요. 육각으로 꺼내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육각 고 나눔 값은 3 정도 줄 거고요. 각도는 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러면 팔 됐습니다. 쉽죠? 자 실린더 갖다 놓고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하나 꺼내고 180도 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밑에 쪽에다가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모델링 할 때 뭐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밑에를 늘리거나 위에를 좁히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어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버텍스를 쓰지 마세요. 버텍스 쓰지 마시고 FFD에서 둘둘 있죠. 이거 꺼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로 줄이고 늘리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고 와이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금방 되죠? 끝났죠? 그럼 모델링.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하려고 하는 모델링이 맞았죠. 자, 그럼 요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이거 요번 시간은 요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바디랑 몸이랑 연결해 가지고 기본 형태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걸로 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 주시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 만드는 법이랑 발 만드는 법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본다. 어깨는 안 만드는 겁니다. 어깨는 따로 오브젝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요. 자, 여기까지